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득히 먼 곳에 차갑고 수수께끼로 가득 찬 행성, 천왕성으로의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행성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또 어떤 탐사선이 천왕성계를 방문하고 그로 인해 무엇이 밝혀졌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정보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행성 아니면 항성.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사나 학교 교과서에는 천왕성이 1781년에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천왕성은 허셜 이전에도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천왕성은 이미 기원전 128년에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관측 결과는 나중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쓰여진 유명한 아마게스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어서 천문학자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왕성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인터넷상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스포일러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먼저 시력이 좋아야 하고 기상 조건이 완벽해야 하며 빛공해가 있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해도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빛공해를 초래하는 근대적 대도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나 중세에서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힘들었습니다. 히파르코스 이후 18세기에 걸쳐 천왕성 관측에 대한 신뢰도 높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왕성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데 처음 성공한 것은 1690년에 존 플램스티드입니다. 다만 그는 이것을 항성이라고 생각하고 황소자리 34번 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플램스티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천왕성은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1회 공전에 84년이 소요됩니다. 그가 태양에서 가장 멀다고 인식했던 토성의 공전 주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램스티드가 천왕성을 행성이 아닌 항성이라고 생각한 것은 천왕성의 속도가 너무나도 느려서 하늘을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천왕성의 관측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행성임을 제대로 인식한 역사상 최초의 인물은 허셜입니다. 이건 분명한 그의 공적이에요. 또한 허셜은 정밀도가 높은 망원경을 사용함으로써 제7행성에 티타니아와 오베론이라는 두 개의 큰 위성을 발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1789년의 시점에서 천왕성에 링이 있다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그로부터 200년 뒤인 1979년의 일입니다. 제7행성의 세계. 허셜 이후 우리는 2세기에 걸쳐 망원경으로 천왕성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예를 들어 1851년에는 윌리엄 러셀이 아리엘과 움브리엘이라는 두 개의 대형 위성을, 1948년에는 카이퍼가 미란다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천왕성에 단단한 지표면이 있어 혹한이더라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에는 이미 천왕성이 거대 가스 행성,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대 얼음 행성이며 단단한 지표면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천왕성의 화학 조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천왕성의 주성분은 수소, 헬륨, 메탄입니다. 또한 그 대기 중에는 메탄, 암모니아, 물 등 많은 얼음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결정이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농밀한 구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천왕성이 매우 특이하게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천왕성의 자전축은 궤도면에 대해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쓰러진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회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당시엔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문가들은 통일된 견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왕성의 지식과 함께 맞이한 1986년, 바로 이해에 유명한 보이저 2호가 제7행성에 도달해 무려 8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곳을 통과했습니다. 천왕성에 접근해 지구로 사진을 전송한 최초의, 그리고 현 시점 기준으로 유일한 탐사선이 바로 보이저 2호입니다. 보이저 2호를 통해 천왕성의 밤낮과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전축이 이렇게나 기울어져 있으니 밤낮에도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천왕성의 자전주기는 17시간 남짓입니다. 다만 하지 무렵에는 적도 바로 아래의 위도대에 한해 낮과 밤이 급속히 교체됩니다. 이 시기에 천왕성은 태양을 향해 한쪽 극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무렵 극이 태양 쪽에 있는 방구에서는 거의 저녁에서 긴 낮이 계속됩니다. 반면 반대편 방구에서는 끝없이 긴 밤이 이어지죠. 천왕성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전에 따른 통상적인 밤낮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춘분, 추분 기간뿐입니다. 이때 태양은 적도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현재 천왕성은 추분을 지난 지 이미 15년이 지났고 서서히 동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왕성이 동지를 맞는 것은 2028년일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의 위성을 자세히 조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탐사선에 의해 제7행성에 몇 개 새로운 위성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때 발견된 위성은 어떤 것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작은 돌멩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왕성에는 많은 위성이 있지만 모두 소형입니다. 최대 위성인 티타니아의 지름은 불과 15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달이나 가니메데와 비교하면 작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보이저 2호의 촬영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위성 미란다인데요. 미란다는 천왕성의 위성으로 약간 불규칙한 모양의 구형과 가까운 소형 천체입니다. 평균 반경은 대략 235km입니다. 미란다의 존재는 보이저 2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보이저가 촬영한 이미지는 전문가들에게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바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것처럼 생긴 미란다의 겉모습 때문이었는데요. 미란다의 표면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많이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산과 갈라짐, 균열이 가득 분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찾기 얼마 전, 이 행성에서 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링에 관해서도 이 탐사선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링의 대부분은 불투명했고 폭은 수킬로미터 미만, 주성분은 티끌과 작은 암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천왕성에는 13개의 링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뭘 알아낼 수 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그 위성을 성공적으로 촬영한 최초의 탐사선이자 현 시점에서 유일한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그 후 보이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수수께끼를 남기고 더 멀리 떠났습니다. 현재 천왕성 궤도선 및 탐사정이라는 새로운 천왕성 탐사 미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탐사선 발사는 2031년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 미션에서는 제7행성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는 동시에 많은 과학자들을 고민하게 하는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수수께끼 중 하나는 방금 소개해드린 미란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수께끼는 천왕성의 자전 문제입니다. 어쩌면 제7행성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형 천체와 충돌한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천왕성의 온도입니다.
이 행성에서는 극이 적도 지역보다 더 많은 태양광을 받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적도가 더 따뜻합니다. 이 원인으로 무엇이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통일된 견해를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흥미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SNS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는 잠시 작별할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